이번 시간은 동안신경 또는 눈돌림 신경이라고도 하죠. 바로 크레니얼 널브 3번에 해당하고요. 영어로는 오큘로모터 널브라고 합니다. 자, 이 신경이 마비가 됐으면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요, 우리 눈동자가 눈 아래 이제 굴리는 중요한 근육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근육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신경들이 있다라고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크레니얼 널브 3번, 4번, 6번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변에 이 외양근들을 지배하는데요. 갑자기 얘가 마비가 돼서 휴가를 떠나요. 원래 이제 얘네들이 뭐 3명에서 열심히 이제 합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발을 빼게 되면 나머지 2명 헷갈리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눈동자도 초점을 잃는 거죠. 당황해서.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정면을 응시할 수 있는 걸 정위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한쪽으로 편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사시처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복시처럼 뭔가 겹쳐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향이 되는지,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했었던 거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깥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바깥쪽으로 벌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가쪽 고등근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역할은 안쪽에 있는 고등근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눈알을 올리면서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건 자, 아래 빗근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근육의 위치를 그리는 게 아니라요. 해당 근육이 눈알을 굴리는데 어떤 쪽으로 기여를 하는가를 그리는 거예요. 슈페리어 오블리크, 위 빗근 같은 경우는 눈알을 내리면서 바깥쪽으로 굴리는 거죠. 자,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릴 거고요. 슈페리얼 렉터스, 위쪽에 있는 고등근은 눈알을 올리면서 코 쪽으로 모아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페리얼 렉터스, 아래쪽에 있는 고등근은 눈알을 내려주면서 코 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네 가지 근육 있죠. 여기가 크레니얼 nerve 3번이 담당하는 근육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휴가를 떠나게 되면 얘들은 갑자기 이제 통제를 상실하게 되면서 톤이 떨어지게 돼요. 나머지 얘네들이 지금 레터럴 렉터스가 6번이 담당하는 거였고, 자, 슈페리얼 오블리크가 4번이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톤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눈알이 딱 정면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이 벌려지는 쪽, 바깥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 벡터 성분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만약에 이제 이게 오른쪽 눈이고 왼쪽 눈이라고 한다면요. 오른쪽 눈에 이제 해당하는 크레니얼 nerve 3번이 마비가 되었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마찬가지로 왼쪽 눈이 이상해졌다. 그럼 바깥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은 자, 이렇게 이제 외양근의 어떤 근육이 서로 이제 협동을 못하게 되면서 한쪽으로 편향돼서 마치 사시 그리고 이제 복시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크레니얼 nerve 3번이 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바로 위 눈꺼풀 올린 근 있죠. 얘를 또 지배하는 게 크레니얼 nerve 3번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요. 위 눈꺼풀을 위로 올리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지가 않으면서 마치 안검하수처럼 눈꺼풀이 축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졸린 사람처럼 이게 이제 눈꺼풀이 막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의적으로 올리려고 해도 이게 안 올라갑니다. 특히나 우리가 페이셜 nerve 있죠. 얼굴 신경이라고 하는 크레니얼 nerve 7번이 우리 이제 이 눈 둘레근이라고 하는 걸 지배합니다. 이건 이제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 톤이 남아 있어요. 이 눈 둘레근이 하는 일이요. 바로 이 눈꺼풀을 떨어뜨리는 하강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얘는 이제 톤이 남아있는데 반해서 이 올리는 위 눈꺼풀 올린 근을 지배하는 크레니얼 nerve 3번이 휴가를 떠났으니까 결국에는 올라가지가 않고 축 처지는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눈꺼풀이 축 처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동공 확장입니다.
이 동안신경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동공조임근을 지배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동공조임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휴가 떠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동공은 확장된 채로 남아있겠습니다. 자, 이 동공 확장이 이제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안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독부터 종양, 염증, 출혈, 안하골절 많은데요. 자, 이렇게 그냥 쭉 열거하면 뭐가 중요한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원인들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좀 지워볼게요. 어떤 게 있느냐면요. 네, 첫 번째는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라고 하는 후교통 동맥에 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맥의 구조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점점 주머니처럼 커지게 되면서 주변을 압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대상이 크레니얼 nerve 3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마비가 될 수 있는데, 자, 동공을 조이러 가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공을 조임하러 가는데 이게 점점 접근해 오는 건 이 신경 입장에서는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점점 침범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에 위치한 것부터 침범받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안신경 마비가 동반이 되어 있다면 이미 바깥에 있던 얘는 눌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동공을 제대로 조임하지 못하고 결국 다수에서 동공 확장이 이미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컨셉은 실제로 닥터하우스라고 하는 미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컨셉이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이 후교통동맥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당뇨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당뇨에서 고혈당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자체로도 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당뇨를 오래 앓고 있다 보면 미세혈관에 문제를 일으키죠. 미세혈관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혈액이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이 이 신경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허혈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스케믹 체인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허혈은요, 보통 안쪽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니얼 nerve가 마비가 되는데 보통 이건 이제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면서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동자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환자에서 마비가 발생했는데 이건 이제 안쪽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통 이 증상이 나타날 당시에 상대적으로 좀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브랜치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뭐에 비해서요? 후교통동맥에 동맥류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의해서 이 동안신경이 마비가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공 확장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감별 포인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경과에 어떤 분이 왔어요. 환자분이 왔는데, 자, 오른쪽 눈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고, 자, 이렇게 벌림 그리고 내림 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이 이렇게 축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는 동공 크기는 정상이었대요. 조절도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 두 가지 질병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번을 고르겠습니까? 2번을 고르겠습니까? 자, 2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적어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중요한 이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